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그 IB 케미스트리 관련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특강을 준비해봤는데요. 전 지금 예비 11학년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IB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가 맞아요? 혹시 IB를 이미 하시고 계시면은 오늘 게 아니에요. 다음 주 거예요. 그래서 IB를 시작하지 않으셨으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0학년 학생들 대상이 맞긴 한데, 상관은 없어요. 좀 더 나이가 어려도 어차피 다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미 IB를 들으시는 중이라면은, IB에 대한 소개까지 살짝 겸할 거라 가지고, 그거는 다음 주 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그 이름이요. 한글 이름 세 글자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IB 케미스트리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다 프리아이비를 할 거예요. IGCSE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MRP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학교 자체의 커리큘럼일 수도 있고, 어쨌건 케미스트리라는 걸 배우고 있을 거거든요. 아마. 왜냐면 이제 과학 전공 중에서 어떤 걸 하더라도 케미스트리는 사실 되게 좀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대를 갈 거다,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물리 같은 거를 갈 거다 해도 케미스트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메디카 쪽이다, 바이오케미스트리다, 의대 가고 싶다, 약대 가고 싶다 이런 경우도 바이오가 있겠지만 당연히 케미스트리를 같이 가져가는 거라 가지고 사실상 이과 쪽 지망한다면 케미스트리는 피할 수가 없는 선택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IB 사이언스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친구들이 듣죠. SL까지 포함시키면은 바이오가 1등이긴 하거든요. 바이오는 비전공자들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전공자들, 이과 가는 친구들이라면은 사실상 케미스트리를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무조건 듣게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IB 전 레벨, 프리-IB 레벨에서 IB로 넘어갈 때 사이언스들이 다 성질이 조금씩 바뀌는데 케미스트리가 제일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IB 케미스트리 시작하고 첫 학기에 친구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거든요. 왜냐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배운 케미스트리는 IGCSE, MIP 아니면 프리-IB 뭐든지 간에 좀 되게 컨텐츠 베이스였을 거예요. 그래서 애톰은 이런 거다, 본등은 이런 거다, 메탈, 넌메탈이 붙으면은 그거는 아이오닉 본드야. 그런 거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져.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에너지가 많아진 거고, 에너지가 많아지면은 잘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거랑 구조적인 거를 그리고 분석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암기의 폭이 좀 커요. 컨텐츠를 알면 맞출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건 줄 알고 IB 들어갔다가 IB 들어가면 IB 케미스트리는 그냥 수학이에요. 네,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글자가 좀 있는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시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좋아해요. 이거 외울 게 없다. 너무 좋다. 편한데? 경우도 있고, 수학 별로 안 좋아하면은, 이거 내가 안 등경인데? 이거 케미스트리가 맞나? 후회스러운데?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격이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물리 같은 거는 원래 계산이지 않습니까? 조금 그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거는 여전히 암기가 될 건데 케미스트리는 그게 갑자기 바뀌어 버려 가지고 조금 그게 기어가 쉬프팅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수학적인 분석이 들어가는데 또 최근에 셀라피스가 바뀌었어요. 일단 점수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조가 되게 단순합니다. 페이퍼 줄어가지고요. 그냥 원, 투 보시고 그리고 I 하시면 돼요. IA는 랩 리포트예요. 랩 리포트고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 결과를 해가지고 내가 랩 리포트를 써가지고 내면 됩니다. 토픽은 아무거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죠. 진짜 자유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해 이거야. 실험 아무거나 해서 그냥 써내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이거는 아직 초반이니까 벌써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은 일단 그런 게 포함됩니다. 자, 우선은 요걸 포커스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험이 두 개인데요. 문제 유형 오늘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전에 대충 어떤 형태인지를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돼요.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왼쪽 건 안 받아요. 옛날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거랑 어떤 것이 변형되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멀티플이 좀 있어요. 원래 IB가 객관식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IB 전체 과목에서 객관식이 포함되는 것이 사이언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캠, 피직스 그 세 개가 멀티플이 있고요. 그거 세 개 빼고는 멀티플이 없어요. 원래 IB는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멀티플이 남아있는 과목인데, 어, 좋은 거죠. 멀티플이 좀 그래도 쉽잖아. 그죠? 그렇긴 한데,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중이긴 해요. 옛날에도 전체 점수에서 멀티플 비중이 20%밖에 안 됐거든요. 나머지 80이 소수 중이고요. 근데 지금 더 줄었어요. 왜냐면 이제는 멀티플인 거랑 멀티플 아닌 게 합쳐서 36이니까
20%가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멀티플의 비중이 줄었다. 서술형이 늘어났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변화고요. 자, 더 큰 게 뭐냐면은 페이퍼 1B라는 게 이게 없던 건데 생긴 거거든요. 네, 완전 새로 등장한 거예요. 아예 없던 거예요. 과거에는요. 지난 20년, 30년 동안 안 나오다가 완전 새로 나온 페이퍼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 실험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케미스트리가 아까 전에 제가 수학적인 문제풀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가 프레이블 레벨에도 나오긴 나왔을 거예요. 뭐 온도를 구해라. 그죠?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니? 1초에 얼마큼 만들어지니? 얼마나 느려지니? 뭐 그런 게 살짝 나왔을 텐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 계산 문제 비중이 올라가고 계산 문제 비중이 올라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험 문제 비중이 올라갑니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값을 매저먼트 하는 거니까요. 저게 페이퍼 2가 서술형이니까 여기에서 계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거의 계산입니다. 계산과 약간의 서술형. 44%. 사실상 뭐 거의 반, 그죠? 여러분의 최종 점수.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의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아이비 최종 화학 토탈 점수의 44%예요. 서술형 문제가 계산하는 게. 그게 거의 다고 20%가 아까 말했던 램리포트. 이거는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학기 중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으로 결정되는 것은 80%입니다. 그 80에서 페이퍼 1A가 좀 그나마 좀 할 만한 MCQ요. 그리고 1B가 새로 생긴 거인데 요게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몇 개를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페이퍼 2하고 1B에서 실험 문제가 어떻게 테스팅 되는지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백그라운드 노le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계산하는 거랑 타이트레이션 실험이랑 이런 거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크게 백그라운드 노le지 많이 필요 없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거기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티피컬한 문제인데 그 실라버스가 바뀌면서 문제 유형이 최근에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즘의 트렌드가 어떤지를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뭐,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아직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스타일인지,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포커스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원래 나오던 기존의 원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이제까지 뭐 10년, 20년 나왔던 그냥 기본 유형이에요. 자, 제가 아까 미리 보여드렸는데, 뭐 읽어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럴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실험 상황을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게 굉장히 잘 나온 실험인데요. 그, 내 소드준에 들어있는 바이타민 C의 양을 메저먼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코빅 애시드라고 했지만은 에스코빅 애시드가 바이타민 C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이타민 C라고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이타민 C입니다. 피부 좋은 거. 그죠? 그래서 건강에 좋은 거니까 그거를 메저먼트 하는 실험 문제를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내 소드션에 뭐 뭔지 모르겠어. 아, 주스네, 그죠? 주스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애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이라면은 애시드랑 베이스를 섞어가지고 뉴트럴라이징 시키는 그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해봤던 거, 색깔 바뀌는 거.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고 타이트레이션이 하는데 애시드 베이스가 아니라 색깔이 바뀌는 물질을 내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안에 스타치가 들어있거든요. 스타치가 왜 있냐면은 스타치라는 게 아이오딘의 인디케이터예요. 아이오딘이랑 스타치랑 만나면은 까매집니다. 사실은 원래 반대거든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아이오딘이 스타치 인디케이터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반대라 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스타치랑 아이오딘이 만나면 까매집니다. 그러면은 자 주스가 있어요. 주스가 있죠. 주스에 바이타민 C가 들어있어요. 스타치를 내가 집어넣었어요. 조금. 그러면은 주스에 스타치도 있고 바이타민 C도 있고 여기다가 아이오딘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면은 요 아이오딘이 스타치에 가서 붙어버리면 까매지겠죠. 그쵸? 근데 스타치에 가서 붙는 거를 안 좋아하고요. 바이타민 C에 먼저 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타민 C가 없었으면은 아이오딘이 스타치에 붙어서 까매지는 건데요. 지금 바이타민 C가 들어있는 바람에
아이오딘이 들어갔을 때 스타치에 안 붙고 바이타민 C에 붙어버려요. 그럼 안 까매지겠죠, 색깔이? 안 까매지는데 바이타민 C를 랩하기 위해서 아이오딘을 계속 넣어요. 계속 넣어. 넣고 또 넣어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내가 아이오딘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바이타민 C랑 다 바인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비커 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바이타민 C가 아이오딘이랑 다 붙어버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한 방울만 더 떨어뜨리면 그 다음 한 방울은 스타치에 가서 붙으면서 까매질 겁니다. 그러니까 까매질 때까지 아이오딘을 넣으면 돼요. 그럼 까매질 때까지 아이오딘 계속 넣으면 언젠가는 아이오딘이 스타치랑 만나 까매질 것이고 아이오딘이 스타치랑 만났다는 것은 통 속에 들어있던 바이타민 C는 없는 겁니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까매질 때까지 내가 집어넣은 아이오딘의 양을 체크하면은 그거랑 바이타민 C의 양이 레이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뭘 했냐면요. 아이오딘을 저는 그냥 편의상 아이오딘을 넣었어요. 아이2를요, 그쵸?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보다시피 아이오3-를 넣어요. 아이오데이트. 근데 이게 들어가자마자 어차피 아이2로 변신하거든요.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i2가 들어가는 걸 했지만 사실은 i2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IO3-가 들어가는 거래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차피 이런저런 얘기 겪어가지고 i2가 되거든요. 세 개, 3i2. 그러면 그 i2가 어차피 바이타민 C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IO3-를 집어넣으면은 스텝 1이 발생해가지고 i2가 만들어지고요. 그럼 그 i2가 세컨드 리액션으로 그대로 가가지고 이게 돼요. I3-1-. 그럼 그게 스텝 3로 가가지고 안에 있던 바이타민 C랑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IO3-1-가요 7.2cm 큐브였대요. 그게 여기 있는 거. 7.20cm 큐브가 들어갔대요. 그러면 내가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떨어뜨렸던 IO3-1-가 7.2가 들어왔는데 컨센트레이션이 있으니까 뭐를 구할 수 있죠? 자, 몰은 컨센트레이션 곱하기 볼륨입니다. 그죠? 컨센트레이션은 좋네요. 2.00 to the 10 to the negative 3 multiplied by 7.20cm 큐브를 데시미터 큐브로 바꿔가지고 곱하면은 물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2.00 to the 10 to the negative 3 한 다음에 곱하기 7.2 over 1000 하면은 0.0576 나오고 그죠? 그건데 여기서 나온 아이오데이트의 몰, 이 몰값이 레이쇼로 봐야 돼요. 얘랑 얘랑 3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I2의 몰은요. 아이오데이트의 몰보다 3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값을 해보자면 여기 7.2 1000, 그 다음에 이게 0.00. 자, 계산해보니까 그 숫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문제를 맞추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제가 스타일을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물론 요 계산 할 줄 알면 좋아요. 근데 할 줄 몰라도 별 상관 없습니다. 3배에서 0.00043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IO3 1-의 몰을 구한 다음에 그거 곱하기 3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I2의 몰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든 I2의 몰 0.000432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얘가 어차피 스텝 2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얘가 스텝 3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은 원통원이니까 바이타민 C도 똑같이
0.0000432 몰이다라는 결론입니다. 문제에서는 이거를 매스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타민 C의 매스는요. 매스는 몰라 매스랑 몰이랑 곱하는 거니까 0.000043이다가 몰라 매스는 176 정도이거든요. 그럼 곱하면요. 한 7.6 to the 10 to negative 3g 정도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인데 여러분이 요 답을 구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거 계산, 뭐, 사실 이거는 좀 개인차가 커요. 요 챕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현재 레벨에서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별로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몇 대 몇 따라가는 거라 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런 유형이 낯설다. 그러면은,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지금 계산하는 과정을 대충 플로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뭐를 구하고 몇 대 몇인지 본다라는 방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 이거가 뭐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한 70% 이상은 이해가 돼야 되긴 하거든요. 만약에 70% 이상 이해가 안 되면은 어 조금 공부를 미리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IB 기준으로 챕터 1이에요. 그러니까 1학기 시작하면 이거 해요. 바로. 아, 물론 공식은 알려주죠. 몰라메스가 있고 뭐 컨센트레이션은 몰라내기 볼륨이야. 1000cm 큐브는 1데시미터 큐브 알려주죠. 그거 알려주고 1주 차에 그거 알려주고 2주 차에 이거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곧 볼 거라 가지고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미리 공부하셔야 되고 뭐 완벽하게 모르겠더라도 뭐 반 이상 알겠다 그러면 돼요. 뭐 다 알면 최고 좋고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게 요 문제를 푸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실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색깔 바뀌는 건지. 그죠? 그래서 아마 요 실험을 안 해보셨더라도 요 상황은 이해 갈 거예요. 그죠? 아이린을 집어넣으면은 색깔이 안 바뀐다. 왜냐면은 아이린이 바이타민 C에 먼저 붙으니까.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바이타민 C가 다 사라지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스타치에 붙을 거니까 색이 까매진다는 것인데 자, 사실 그거를 몰라도 대충 문제가 풀려요. 왜냐면은 자, 실험 상황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제만 포커스 해볼게요. 내가 지금 이 실험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한 개도 못했다 생각해보자.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진짜 모르겠다. 어렵다. 그래도 지금 봐봐요. KIO3가 7점인 건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KIO3가 컨센트레이션 이건 거 알거든요. 그러면 실험 상황을 이해 못했어도 왜 색깔이 바뀌고 언제 까매지고 언제 파래지는지를 전혀 몰라도 일단 요거 두 개 곱하면 뭘 나오는 거는 알잖아요. 그냥 기본 공식이니까. 그리고 얘가 여기로 가는 거고, 그럼 얘가 3배고, 얘는 같은 거고, 같은 거고, 같은 거고,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는 곱하기 3이구나. 이라는 거를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문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나오긴 하죠. 옛날부터 요즘까지 쭉 나왔던 기본 형태예요. 약간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 상황을 이해 못해도 별 상관없어요. 그냥 짝짝짝 따라가면 되거든요. 기계적으로. 그래도 풀려가지고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그냥 저도 이런 방법을 가끔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좀 빠르게 하고 싶으면은 좀 어려워서 상황을 이해 못하겠더라면은 그냥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일단 구한 다음에 너가 구한 값을 문제에서 주어진 공식을 보고 그냥 집어 넣어봐라. 그러면 분명히 똑같은 게 있을 거다. 몇 대 몇인지는 보면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는 경우에.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실험 상황을 이해 못해도 풀리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되니까, 계산만. 자, 근데 완전 똑같은 상황인데 요즘에 바뀐 셀러버스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같은 실험인데 문제 유형이 바뀐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똑같아요. 아예 똑같아요. 리액션이요. 조금 달라 보긴 하죠. 스텝 2가 빠져가지고. 스텝 2는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냥 I2가 I3 되는 거거든요. 스텝 2가 좀 스킵된 거 빼고는 아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 같은 방식이고, 자, 아까 전에는 내가 실험을 잘 모르겠더라도 그냥
컨센트레이션이랑 볼륨이랑 곱하면 몰인 건 알잖아요. 공식이니까. 그래서 상황을 몰라도 공식을 떠올리면은 숫자를 대충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나 볼까요? 색깔이 바뀌어서 블루 블랙이 발생했는데 사라졌대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네요. 뭔가 실수했나 봐요. 그리고 그 실수가 실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 숫자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공식에 숫자를 넣어볼까가 안 돼요. 계산을 뭐 어떻게 숫자가 없는데 숫자가 있으면 그냥 숫자 보고 그래 그냥 공식에다가 모르는 컨센트를 곱하기 볼륨 하면 되는 건 이거는 그냥 접근 자체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실험 상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풀립니다. 왜 색깔이 바뀌고 언제 누구랑 누가 붙은 게 검정색이고 아니고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빵점이에요. 그죠? 우리는 상황을 알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상황을 아니까 할 수 있어. 자, 아까 전에 제가 색깔이 왜 바뀐다 그랬냐면요. 처음에 말하면 쓰가 있습니다. ascorbic acid. 근데 스타일수도 있어요. 둘이 싸워. 그래서 내가 아이오딘, 정확하게는 I2가 아니고 IO3 1 마이너스가 통통 빠져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어차피 I2로 변신합니다. 그 I2가 바이타민 C에 먼저 붙어버리기 때문에 처음엔 색깔이 안 바뀌는데 이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모든 바이타민 C가 다 바인딩 돼가지고 사라져버려. 랩 돼가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붙어서 색깔이 블루 블랙으로 바뀐다. 이 상태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은 turning blue 됐대요. 근데 블루 블랙 컬러가 만들어졌는데 잠시 후에 사라졌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블루 블랙이 나왔다는 것은 스타치랑 아이오딘이 만난 거예요. 스타치, 아이오딘이 붙었어. 근데 잠시 후에 검정색이 사라진다? 블루 블랙 사라진다? 그거는 다시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떨어지냐면은 자, 숨어있던 바이타민스 있었을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안 섞은 겁니다. 제대로 안 섞어가지고요. 섞은 줄 알았어. 섞은 줄 알아가지고 아이오딘이 바이타민C랑 바인딩해가지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안 섞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저 구석에 숨어있던 바이타민C가 튀어나오는 순간 스타치에서 아이오딘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서는 지금 뭐를 잘못했냐 물어봤는데 뭐 improvement를 제안하라고 안 했죠. 만약에 improvement를 얘기했으면은 잘 섞는다예요. 중간에 섞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원래. 잘 섞여야지 리액션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 문제 실제 값이 더 적다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엔드포인트가 아닌데 엔드포인트라고 내가 착각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검정색으로 바뀔 타이밍이 아닌데 내가 안 섞어가지고 검정 바뀐 거야. 그 순간 야 찾았다 생각했으면은 숨어있던 바라메스를 놓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값보다 낮게 나왔을 것이다. 그런 에러가 있다. 라는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거는 오렌지 주스였거든요. 왜 블루베리는 안 되냐요? 뭐 색깔이 안 보니까요. 그죠? 뭐 색깔이 지금 내가 블루블랙 하는 걸 보는 건데 이미 시작할 때부터 블루베리면은 안 보이겠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해요.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포커스할 것은 문제 스타일의 변화예요, 그죠? 요 두 가지는 비교해 보세요. 완벽하게 같은 실험과 같은 상황이야. 다만 옛날 문제냐 요즘 문제냐 차이거든요. 그 옛날 거는 어떻게? 물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실험 방법을 처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은 기계적으로 공식을 외워가지고 숫자를 때려넣고 그다음 대충 얻어 걸려 풀린다는 방식으로 충분히 되는 방식이야. 심지어 좋은 전략이야. 시간이 빨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이 좋은 전략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실험 상황을 다 이해하셔가지고 어떤 순간에 왜 색깔이 바뀌고 내가 지금 정확히 뭘 메저먼트 하는 건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나의 실수가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또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실험 방법 있잖아.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실험 방법이요. 안 배워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약간 이상한데,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비 책 받을 거거든요. 책 받을 건데, 근데 이게 그 실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챕터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실험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실험을 직접 하면서 그냥 뭐 체득해 나가는 거지. 챕터에서 바이타민 C 타이트레이션 돼서 배워볼까요? 아이오딘 들어가면 까매지는 것인데요. 스타치를 만나면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실험 어쩔 수 없이 직접 핸즈온으로 익스퍼리먼트 하면서 익히거나 아니면은 그냥 개념을 배운 다음에 내가 스스로 알아서 개념을 조금 이렇게 응용시키는 실험 방법에 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제가 좀 줄여가지고 보여드려서 그런 거지. 그래서 막 되게 불가능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다만,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좀 기계적으로 푸는 방식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암기 비중도 줄었고, 그렇죠? 멀티플도 줄어들었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점점 이게 실험이 어려지니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좀 집중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든지 유형이고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맛배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항상 공부하실 때 이런 관점을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혹시 우리가 여름에 만약에 된다면, 여름방학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케미스트리가 점점 더 실험 비중이 커져가지고, 그냥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 문제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스타일 바뀐다는 그 관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의 테이크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드릴게요. 혹시 뭐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막히는 거 있거나 그냥 뭐든지 간에 제가 항상 카카오톡 답변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해 주시고요. 위챗도 드릴게요. 특히 IB 과목 혹시 안 고르셨으면은 IB 과목 뭐 고를지 어떤 종목 뭐가 좋은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신 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다 괜찮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뭐든 시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건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이제 뭐 이후에 바이오 들으시는 경우는 그냥 계시면 되고요. 아니시면은 여기까지입니다.